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날씨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날씨는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든 꼭 말해야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날씨 좋네요. 혹은 오늘 날씨 춥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나온 이 날씨들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날씨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날씨 표현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더운 날씨를 말하는 hot. 지금 상당히 좀 더운데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서 hot. 네, 여기서 살짝 조심하면 좋을 점은요, I'm hot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hot는 약간 섹시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I'm hot. 전 굉장히 섹시해요. 핫해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얘기할 때는요, It's hot. It's hot. 이렇게 I'm이 아니고 it를 붙여줘야 돼요. It's hot today. 오늘 날씨 덥네요. It's hot outside. 바깥에 덥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더운 날씨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바깥에 덥거나 혹은 할 말 없을 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날씨 좋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된 대화들을 하면 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요, Do you like hot wea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무언가를 좋아하냐고 물을 때는 Do you like라는 이 패턴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Do you like? Do you like? 뭐뭐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Hot weather. weather이란 날씨 앞에 hot을 붙여서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거죠. Do you like hot weather? Do you like hot weather? 더운 날씨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뭐 싫어한다고 하면 저도 싫어요. 막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계속 가보면요. 이번엔 따뜻한. 앞에서는 굉장히 더운 날씨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따뜻한 날씨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warm. warm. 이거는 따뜻한 느낌입니다. 앞에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죠? 이거는 따뜻해. 앞에 거는 더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을 보면요. 어제는 날씨가 아주 포근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hot 얘기하면 더운 거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거는 warm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t was nice and warm yesterday. 네, 그냥 warm뿐만 아니라 nice도 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nice, good, awesome 같이 좋은 표현이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날씨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씨 얘기할 때는 항상 it is, it was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날씨를 얘기한다면 it is라는 현재형을 사용하고요. 뭐 어제라던가 지난주라던가 이렇게 과거의 날씨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it was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it was nice and warm yesterday. 어제를 의미하는 yesterday를 가장 마지막에 붙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의 습관적으로 it is, it was 시간에 따라 나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nice and warm 아주 좋은 날씨고요. 포근한 날씨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만약 어제 더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줄까요? It was hot yesterday. 앞뒤는 그대로 두고요. 중간에 있는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it was hot yesterday. 어제 더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더운 게 나왔으면 추운 것도 있어야겠죠. cold, cold. 이게 춥다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 강아지를 보면요. 굉장히 추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추웠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cold, col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 집은 너무 춥다라고 되어 있죠. 뭐 바깥 날씨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은 추워요라고 우리 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It's so cold in my house.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네, cold라고 날씨가 바뀌었는데요. 현재형이니까 it is 줄여서 it. It's so cold.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너무 추워요라고 한다면 s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강조한 느낌이죠. 우리도 그냥 thank you라고 하기도 하지만 thank you so much.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it's so cold. 네, 그냥 it's so cold. 느낌 안 살죠? 이 감정이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너무 오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it's so cold. 혹은 약간 조용하게 it's so cold.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in my ho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요,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집, 내 집 안에 있다라고 하면 in my house라고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s so cold. 날씨 표현들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in my house. 구체적으로 추운 게 어디인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요. It's so cold. 계속 한번 해볼까요? It's so cold. It's so cold. 입에 붙으시면 in my house. in my house. 이렇게 두 가지를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툭툭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붙이면 어떻게 되죠? It's so cold in my house. 여기서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It's so cold in my house.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rainy. 강아지가 굉장히 행복하게 비를 맞고 있죠. 이 비 오는 이라고 한다면 rainy. 네, 형태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rainy. 비가 오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 비가 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마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장을 보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앞에서 우리가 Do you like hot weather? 더운 날씨 좋아하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love rainy days. I love. 네, like보다 love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그 좋아함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I love.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떤 날씨냐면 rainy days. 네, 비가 오는 날씨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 love rainy days. 네, 그래서 오늘 막 비가 오고 있는데 어저께도 비가 왔고 그저께도 비가 온 겁니다. 계속 비가 오네. 나 이런 비 오는 날씨가 좋더라. 이런 느낌으로 I love rainy days. I love rainy days. 네, 물론 저도 이 집 안에 있을 때는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나가면 찝찝하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상황별로 여러분들께서 그 기억을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번에는 cloudy. 이거는 흐린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rainy는 비가 오는 날씨, cloudy, 흐린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가진 것들끼리 모아서 외워주신다면 좀 더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cloudy, 구름이 낀 날씨입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날씨가 흐려요가 아니고요. 원래 흐리지 않았는데 점점점 흐려지는 이 상태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It's getting cloudy. 네, 어떻게 바뀌었죠? get 다음에 cloudy가 등장했죠. 이렇게 get 형용사라고 하면 점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냥 it is라고 하면 어떤 상태야. 그런데 get 형용사 형태. getting cloudy. 점점 지금 cloudy, 흐린 날씨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t is getting. 진행형. be 플러스 ing.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더 생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it is cloudy. 흐린 날씨야.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갑자기 구름이 저기서 막 몰려들어서 흐려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It's getting cloudy. 느낌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It's cloudy. 흐리네. It's getting cloudy. 흐려지고 있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원래 그러냐 아니면 구름이 다가오고 있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면요. windy. 형태 계속 비슷하죠? 이거는 바람이 부는 날씨를 말합니다. windy. 여기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약간 좀 흩날리고 있죠? 이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이 비 오는 날씨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좀 까먹었더라도 나중에 바람이 분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꺼내보면서 맞다 이거 windy라고 했지.
매일매일 날씨는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복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은 바람이 많이 부는 달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3월, 얘를 주어로 두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3월 주어가 등장하면 또 간단할 수 있거든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March is a windy month.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March, 얘가 주인공이고요. It's a windy month. 바람이 부는 달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달은요, month인데요. windy month, 바람이 부는 달.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뭐 pretty, handsome, good, great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는데요. windy, cloudy, rainy 이런 것들도 날씨를 나타내는 것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조금 완벽하진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 이거 뭐더라 라고 되거든요. 이게 답답할 수 있지만 발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더라 한 다음에 다시 강의 보고 다시 연습해 보고 이거 반복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March is a windy month. March is a windy month.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눈이 오는 snowy가 있습니다. 네, 겨울에 제가 울산 살 때는 눈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서울에 사니까 이제 눈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눈 오는 날씨, 여기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어져 있죠? snowy, snowy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끝에 형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windy, snowy, rainy 이러면서 꺼내기는 아마 편하실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날씨 표현들 같이 연습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나는 눈 오는 겨울을 좋아한다. 자, 이것도 기존에 배웠던 거 약간씩 섞으면 또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영어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 하면 I like snowy winters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I love가 등장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그냥 좋아하면 lik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love는 정말 좋아해, 나 정말 사랑해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런 단어를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love를 말하셨다고 해도 I love snowy winters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like를 얘기하시더라도 I like snowy winters 나 눈 오는 겨울이 너무 좋더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감정이입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하면 I like snowy winters 뭐 눈 오는 겨울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이거고요.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라고 하면 I like snowy winters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날씨를 표현하는 것들은요 사실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할 거 없으면 그냥 날씨 네, 제가 커뮤니케이션 관련 영어 글을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강의에서도 할 말이 없으면 날씨로 스몰 토크를 시작해라 이걸 공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날씨 표현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추운 날씨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네, 틀려도 괜찮고요. 뭐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고 얘기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 연습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존입니다. 오늘은 저와 교통에 관련된 영어 단어들 같이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단어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장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타는 버스입니다. 그냥 버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라도 멜로디를 주신다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버스, 버스. 네, 약간 이게 어색하신 분들은요,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bus.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타는 버스는 버스라고 하는데 문장을 볼게요. 그는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이런 문장도 나중에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겠죠? 자, 같이 한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goes to work by bus. 네,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이걸로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주어는 he, 그 남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he가 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다는 go지만 출근하러 가거나 일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go to work. 근데 주어가 he죠. 그럴 때는 이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요. 나와 너가 아니라 뭐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이런 주어가 만약 온다면 goes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goes to work. He goes to work. 여기까지 우리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죠. He goes to work. 그는 출근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누구랑 같이 출근하는지, 뭐를 타고 하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D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어와 순서가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로 기본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추가 느낌을 뒤에 줘보자.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루에 1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23시간 동안은 거의 한국어를 쓰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He goes to work. 자, 그 다음에 by bus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버스는 버스이지만 어떤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라고 할 때는 b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by bus.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지하철이라고 하면 by subway, 차라고 하면 by car.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by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이 나와서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버스니까 by bus 이렇게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해 볼게요. He goes to work by bus. 한 번 더요. He goes to work by bus. 이거는 뭐 동사에 특히 뭐 다른 거 안 붙이고 단순 현재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늘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셔틀버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 여행을 할 때 한번 겪었던 건데 그때 살짝 영어 공부를 한 상태에서 가서 셔틀버스 라고 하니까 이 공항 직원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소심해서 sorry 이렇게 했겠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멜로디를 주기 시작했어요. 셔틀버스 이렇게 막 손짓이랑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셔틀버스 거의 샤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물론 셔틀이라고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 못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멜로디를 계속 한번 바꿔서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한번 셔틀버스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셔틀버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이 훅 줄어들 겁니다. 셔틀버스 이 느낌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문장 보면요.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우리가 뭐 호텔 같은 거 가거나 그럴 때 셔틀버스를 타는 장소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Where can I? 이거 여행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씩 보면 where는 어디, 장소를 묻는 표현이죠. 그리고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같이 붙이면 where can I? 제가 어디서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또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에 강세 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미 다리 보면요. Take the shuttle bus.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같은 걸 탄다라고 할 때 take란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ake the shuttle bus. 그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덩어리 느낌으로 take the shuttle bus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이렇게 한 문장 끝까지 한번 가져가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나중에 어를 붙이는지 덜을 붙이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기본 느낌이 모르는 거, 그냥 일반적인 하나, 그거 얘기할 때는 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너와 내가 아는 거, 만약 제가 이 호텔에 묵는다면 셔틀버스는 당연히 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 셔틀버스겠죠. 이렇게 서로 아는 것에는 덜을 붙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지하철.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은요. subway. subway. 네, 너무 subway 이거 안 됩니다. subway.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보세요. subway. sub가 아니고 약간 sub. 이 정도 느낌으로 되죠? 그렇게 멜로디를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외워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마다 subway, no, subway 이렇게 혼잣말 한 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문장 볼게요. 그녀는 지하철에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이 동작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he is getting on the subway. 물론 take를 사용해서 take the subway.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을 타다라는 느낌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떤 움직임이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동작.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말해주는 게 get on입니다. 타다보다는 탑승하다 정도가 더 알맞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진행형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냥 get이 아니고요. is getting on the subway.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 지금 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걔 어디 갔어? 걔 지금 지하철 탄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he is getting on the subway. She's getting on the subway. 나중에 제가 지하철 이제 막 타려고 탈 때 누가 전화가 온다면 I'm getting on the subway. 나 지금 지하철 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take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움직임은 get on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플러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train, 기차죠. 우리가 자주 타는 기차는요. 트레인이 아니고요. 입을 약간 모아줘 보세요. 보통 이 R 사운드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글자에 R이 있는 경우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단어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rain. 내가 아무리 트라고 얘기해주고 싶어도 트는 약간 이런 입 모양이잖아요. 이 입 모양에서는 train, 추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트레인이 아니고 train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문장 한번 같이 보면요. 기차가 연착하면 어떻게 하지? 어쩌지? 이 어쩌지란 느낌을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hat if? 이거는 한 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What if?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What if? What if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차가 늦었다. The train is late. 네, 트레인 아니죠? The train is late. 기차가 늦었다라는 일반적인 문장 가지고 오면 돼요. 어떤 문장이든 가장 앞에 What if? 그렇게 붙는다면 이거 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인 거죠. 네, 다시 해볼게요. What if the train is late? 만약 기차가 늦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럼 거기 숙소도 날리고 이렇게 점점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통 좀 여유롭게 한다고 해도 좀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조금 외곽 쪽에 나가면 저도 이런 문제를 겪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What if the train is late? 네, 이거는 여러분이 걱정했던 기억 하나 꺼내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더 기억이 잘 될 거예요. What if the train is late? 나중에 뭐 subway, bus 이런 것들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번에는 car.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car. 너무 카보다는 car. car. 약간 car.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R 사운드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발음 연습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문장 만들기와 가벼운 멜로디 타기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욕심 생기시는 분들은요. 이 해당 발음을 좀 더 깊게 파고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나는 내일 차를 살 거야. 차 살 거야. 이런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답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자, 여기서 지금 제가 I'm going to buy a car 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 차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차를 사야겠다라는 계획이나 마음이 가진 상태에서 얘기한 걸까요? 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이 순간에 나 이거 할래라고 하면 보통 will을 사용하고요. 뭔가 결심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I'm going to, 이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리죠. 네, 물론 이런 거 실수해도 막 왜 실수했어? 너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뭔가 계획이 가지고 있는 느낌, 차를 사야겠다. 그 상태에서 I'm going to buy a car. the car가 아니고 a car라고 하면 뭐 특정 차가 아니고 그냥 차 한 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는 제일 끝에 나오죠. tomorrow, 맨 끝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자, 제가 살짝씩 끊었는데 느껴지시나요?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더 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택시인데요. 우리가 가볍게 택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미드나 영화 보면 택시가 아니고 탁시. 약간 좀 과장하면 탁시 정도로까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택시라고 또박또박 얘기하기보다는 탁시. 좀 더 입을 크게 벌려서 강조한 느낌? 탁시. 이 정도로 해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택시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오늘 제가 했던 말 기억하면서 더 과장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면요. 내가 너한테 택시 불러줄게. 내가 뭐 택시 어플 같은 거나 그런 걸 알고 있고 얘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택시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ill call you a taxi. 이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call a taxi. call은 부르다란 느낌을 또 가지고 있죠. 택시를 부르다를 call a taxi. call a taxi.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call you a taxi. you, 당신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건 택시를 부르다가 아니라 택시를 너한테 불러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you 말고도 뭐 철수, 영희, 미나 등등 사람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누구에게 뭐 택시를 불러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I will. 이거는 뭐 계획 같은 건 없고요. 그냥 할게.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에 be going to랑 will.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I will call you a taxi. 내가 너에게 택시를 불러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a taxi. I will call you a taxi.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말하죠.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지금은 못 타고 있지만 저는 가끔씩 타긴 합니다. 저 고향 울산 내려갈 때 저기 김포공항에서 울산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시간만 잘 맞춰가면 굉장히 싸고 빠르거든요. 요즘 좀 애용하기 시작한 그 비행기 바로 plane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airplane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줄여서 가볍게 plan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줄이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 비행기는 plane.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 얘 어디가 있는 거야? 걔 고향 내려간다고 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 자, 이렇게 어디 안에 있다 라는 느낌. 근데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것들, 특히 내 두 발을 땅에 디뎌서 타는 대중교통,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이런 택시는 몸을 구겨서 들어가는 거고요. 버스는 보통 두 발로 걸어가죠. 이런 건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도 좋아요. On the plane,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train. 이렇게 내 두 발을 이렇게 디뎌서 가는 거면 on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린데 in the taxi 이렇게 몸을 구겨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in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he is 그는 뭐뭐입니다. on the plane
비행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He is on the plane. I'm on the plane. She is on the subway. He is on the train. 뭐 대중교통만 바꾸고 주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He is on the plane 이 문장부터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is on the plane. 나중에는 그냥 툭 치면 on the plane, on the plane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사실 덩어리로 같이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따로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시면 나중에 뭐 문법이나 그런 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on이냐, in이냐, at이냐, with인지 by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비행기 타고 있다. 영어로 뭐라고요? He is on the plan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그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그는 출근을 합니다. 뭘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음이단이 하나, 둘, 세 개고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돌려서 강의 듣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집과 관련된 영어 단어도 배워보고요. 네, 그에 관련된 문장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요, 우리가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여기 관련된 영어 단어들 꼭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까지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거실입니다. 거실은 영어로 living room. living. 우리가 live를 살다라고 보통 거주하는 걸 얘기하죠. 주로 거주하는 방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크게 있는, 요즘은 좀 작은 거실도 많더라고요. 그걸 바로 living room. living room. 앞에 약간 강세를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living room. 이러면 거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거실은 매일매일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강의를 거실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해당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도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올 때 애들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었는데 또 자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좀 친했던 애들은 지금도 이름이 쫙 사진 보면 한 명씩 다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일 마주치는 만큼 꼭 한 번씩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저의 거실입니다. 여기 제 거실이에요 라고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my living room. 자, this is를 사용해서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가까이 있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방에 들어가셔서 이건 뭐뭐입니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이건 내 책입니다. 내 핸드폰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my living room. This is my living room. 이것은 나의 거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my living room.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침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침대가 있는 방을 우리가 보통 침실이라고 얘기하죠. bedroom. 너무 bed가 아니고요. bed. bed. 조금 더 짧게 해보세요. bedroom. bedroom.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편할 겁니다. 네, 걔네들이 좀 영어, 한국어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성재원. 이게 바로 그들의 멜로디.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곤조곤하게 한 단어씩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그 친구들에 같이 따라가려면 안녕하세요, bedroom, living room, this is my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괜찮겠죠? 서로를 아마 배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는 침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Mike is sleeping in the bedroom.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Mike is sleeping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Mike, sleep. 주어, 동사죠. 마이크는 잠을 잔다.
자, 근데 이거 그대로 쓰면 그냥 늘 잠을 잔다는 느낌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be 플러스 ing 형태 바꿔줘야 돼요. Mike is sleeping.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알맞은 걸 꺼낼 수 있도록 막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용어 30일 특강에 나왔던 것 중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 수업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딱 보자마자 마이크 is sleeping. 내 머릿속에는 마이크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돼야 돼요. Mike is sleeping. 어디서요? In the bedroom. 침실에서라고 하는데 in을 사용해서 어떤 공간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침실, 거실, 화장실 약간 구분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the bedroom. In the bedroom. 강세를 in the가 아니고 bedroom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Mike is sleeping in the bedroom. 이런 느낌. 네, 이런 멜로디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요, 몸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Mike is sleeping in the bedroom. 네, 속도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몸을 움직여도 괜찮고요. 손을 움직여도 괜찮고요. 어디든지 같이 움직이면서 약간 율동하듯이 따라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부엌인데요. 우리가 매일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중에 덩어리 표현할 때 요리하다, 설거지하다 이런 것도 다 배울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kitchen. kitchen.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덩어리 표현도 배우고 계속 이걸 또 썼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문장을 말씀드려도 저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 탁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길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도 볼게요. 저는 부엌의 배치가 마음에 듭니다. 부엌에 갔는데 여기 쭉 여기 주방 싱크대 있고 여기 아일랜드 책상 있고 제가 약간 꿈꾸는 거거든요. 아일랜드 여기 식탁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막 조리대 같은 것도 있어서 막 요리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런 집으로 꼭 이사를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지금 기억해 둘 거예요. 자,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like the layout of the kitchen. 레이아웃이라고 이게 한국어처럼 또 많이 쓰는데요. 어떤 배치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부엌도 마찬가지고요. 집의 레이아웃 이런 걸로 제가 잡지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I like the layout. 나 그 배치가 마음에 들어. 어떤 배치인데? Of the kitchen. 부엌의 배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강세를 I like the layout. 여기 한번 강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of the kitchen. in the, of the 같은 것들 사실은 문법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대화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요. layout, kitchen 이게 보통 키워드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네 강세, 나머지는 살짝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멜로디 타볼게요. I like the layout of the kitchen.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느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I like the layout of the kitchen. 방금 저는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요 욕실인데요. bathroom, bath 이렇게 얘기하면 욕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ake a bath 이거는 목욕을 하다라고도 사용됩니다. bathroom 욕실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restroom을 많이 사용하고요. toilet 이거는 보통 변기만 있는 곳, 변소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bathroom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집 화장실 많이 얘기해요. 이 변기도 있지만 욕조도 함께 있는 그런 욕실 같은 느낌. 그거를 바로 bathroo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가셔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 이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기 어디 나가셔서 그냥 공공 화장실 찾는다라고 하면 restroom이 조금 더 적합할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볼게요. 제가 먼저 욕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사람이 많을 때 보통 이제 어디 저는 막 자전거 타고 놀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눈치 싸움이거든요. 누가 먼저 샤워를 하는지. 이제 좀 게으르거나 귀찮은 애들은 좀 뒤에 하고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수건 챙겨서 묻거든요. 내가 먼저 욕실 사용해도 될까?
사실 이거 묻는 거지만 내가 사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요, May I use the bathroom first? 방금 저는 can I라고 할 뻔했는데요. 의미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may 자체가 약간 허락의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can I보다는 더 공손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친구 관계면 뭐 괜찮겠지만 조금 어색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이 있거나 내 화장실이 아니라면 may I를 사용해서 허락을 구하는 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고요. use the bathroom, 이 욕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데 first,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거.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may I use the bathroom firs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눈 감고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May I use the bathroom first? 머릿속에는 bathroom, 이 화장실의 느낌이 떠다니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그것 떠올려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쓸 때마다 가서 This is my bathroom, 앞에 나왔던 거 활용하면서 하나씩 어디 들어갈 때마다 This is my living room, This is my bedroom, This is my kitchen,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먼저 좀 화장실 써도 될까요? May I use the bathroom first? 너무 추워서 저 먼저 샤워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balcony, 베란다죠. 요즘 뭐 집 같은 거 알아보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집에 있는 뭐 베란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해외 가셔서 베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쟤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다면 balcony, 앞에 살짝 강세 주세요. balcony,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워낙 막 발코니 어쩌고저쩌고 많이 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면 되죠. 많이 얘기하면 내 것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문장 볼게요. 모든 방들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집 소개할 때 이럴 때 보통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 모든 방에 이 모든 방들에 베란다 있어. 방들에 있으면 굉장히 이거는 좀 좋은 곳 같네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ll rooms have a balcony.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코니, 뭐 방 이런 사물을 주어로 잘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와서 모든 방이 발코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there is나 there are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원어민들은 사물 주어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all rooms, 모든 방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balcony, balcony는 발코니, 이 베란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코니를 이렇게 끝나겠죠.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형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문장을 만들기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주어부터 상상해 보면 all rooms have a balcony. All rooms have a balcony.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tudy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저건 공부하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게 꼭 한 가지 뜻만 가지지 않고 공부하다라고도 사용되고 공부를 하는 서재라는 느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재는 study. 나중에 제가 꼭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렇게 멋있는 책상도 이렇게 멋있는 거 있고 의자 완전 좋은 거 이렇게 있어서 진짜 작정하고 들어가서 책만 읽을 수 있는, 나중에 이 이상적인 이 키친, 이 부엌도 같지만 요 서재도 한번 저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영상도 열심히 찍어야겠죠. 그래서 서재는 study. 그래서 문장 볼게요. 저 개가 내 서재 들어오지 못하게 해. 여기서 막 줌으로 미팅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들어와서 막 왈왈 이렇게 하면 야, 저게 좀 밖으로 좀 나가서 계속 거기 좀 있게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말하는 적당한 표현은요, 바로 이겁니다. Keep that dog out of my study. 물론 get을 사용해서 get that dog out of my study라고 하셔도 되지만 이 keep의 느낌이 어떤 거죠? 계속해서 쭉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개를 바깥에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계속 저 바깥에 있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 유지의 느낌이 들어가면
keep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keep, 어떤 걸 유지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that dog, 저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개를 어디에? out of my study. out of는 안에서 바깥으로죠. 그래서 내 서재 바깥으로 나가서 쭉 있게 해. 그래서 이게 좀 더 번역을 하면 저 개가 내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게 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이 1대1로 직역하기보다는 아주 쉬운 단어를, 우리가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저는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정답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 정답도 아주 소중하고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고 함께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Keep that dog out of my study.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Keep that dog out of my study. 이렇게 조금 나눠서 연습하면 나중에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장이 조금 어렵거나 잘 안 외워진다. 그럼 무조건 쪼개세요. 의미 단위로 쪼개서 연습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어는요, garden, garden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garden이라고 하기보다는요, garden. 꼭 R 사운드 완벽하게 안 내셔도 되니까 약간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garden, garden 이런 느낌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펼쳐진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원 있는 집도 언젠간 한번 가져보고 싶네요. 욕심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원에 채소를 키웁니다. 네, 아마 정원에 사시는 분들 채소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됩니다. We grow vegetables in the garden.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기릅니다. 이렇게 야채 같은 걸 기른다고 할 때 grow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grow 뭘 기르죠? vegetables. 앞에 강세 있어요. vegetables. 야채들을 기릅니다. 어디서 기르냐면 in the garden. 이거는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니 안에도 맞지만 어떤 공간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원이 있고요, 집 안이 있고 방도 있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grow vegetables in the garden. 우리는 기릅니다. 채소를 정원에서.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장소나 시간 같은 걸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얘기한다면 지금 we grow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we want to grow vegetables in the garden. 네, 갑자기 떠오른 이 want라는 이 패턴을 사용해서 저는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고 싶습니다. But I don't have a garden. 하지만 정원이 없네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배운 문장, 쉬운 문장 사용해서 확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침실입니다. 여기는 뭐뭐입니다. 제 침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혼자 연습했던 거 있죠? 여기는 제 침실이고 부엌이고 정원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볼 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네, 또 까먹고 안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 한번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거실에 있는 다양한 가전 가구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단어 중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이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름을 모르면 나중에 부르기 힘들잖아요. 꼭 기억해 주신 다음 단어도 알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거, 나중에 문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어떤 문장이든 어떤 말이든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자신감을 제가 함께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습기입니다. 네, 보통 습기가 없을 때 습기를 더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집에는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영어라면 humidifier. humidifier. 두 번째 강세를 살짝 주시면 돼요. humidifier.
완벽한 발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멜로디만이라도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humidifier, humidifier.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습기를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집안이 너무 건조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집도 지금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제가 진짜 이 핸드크림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데 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I'm going to buy a humidifier. 가장 먼저 I buy가 등장했죠. 주어 동사입니다.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죠. 자,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살 거야라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I'm going to 이렇게 앞에 going to를 준 겁니다. will보다는 be going to를 사용하면 조금 더 계획된 느낌, 결심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너무 건조한 것 같다, 가습기 필요한데? 라고 미리 사야겠다는 어떤 정도 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면 I'm going to가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그 느낌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I'm going to buy a humidifi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는 겁니다. I'm going to buy a humidifier 이렇게 완성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제습기입니다. 네, 똑같은데요. 앞에 D만 붙었어요. 요 DE 사용하면 약간 반대 의미, 제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습기를 더하는 게 아니고 이 습기 더하는 거 반대죠. 네, 제습기, 습기를 없애는 겁니다. dehumidifier. 그래서 겨울에는 humidifier, 여름에는 dehumidifie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머지 단어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기억해보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e를 사용하면 없애고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서 제습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저도 이 제습기 단어는 한국어도 가끔씩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느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제습기는 필요 없다. 집에 만약 이렇게 건조하다면 제습기는 진짜 늘 이렇게 건조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don't need a dehumidifier. I don't need a. 저는 필요 없습니다. need를 사용해서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필요 없다라고 하면 I don't need. I don't need. I don't need a humidifier. humidifier가 아니죠. dehumidifier.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교정해 주시면 돼요. 네, 저도 외국인이랑 얘기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얘기 아니고요. humidifier. no. dehumidifi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야, 나 제습기 필요 없는데 가습기 필요 없어. 이렇게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즉시 교정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실수인지도 몰랐다. 일단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맞다. 내가 저번에 저거 실수했지.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건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교정하잖아요. 훨씬 기억이 잘 될 거예요. 말할 때는 자신 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학습을 해준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보면요. I don't need a dehumidifier. I don't need a. 나는 그거 하나 필요 없어. 요거를 외워주셨다가 나중에 뒤에 단어를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풍기입니다. electric fan. 근데 앞에 electric, 요거는 생략 많이 합니다. fan. 이 F 사운드죠. 팬이 아니고요. 바람을 약간 내보내주세요. fan. 윗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만 물고요. 이거 바람 나면 나중에 현기증 나거든요. 만약 현기증 난다 라고 하시면 즉시 스탑.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몸 상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머리가 좀 어지럽네. 근데 내가 공부는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뻐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fan 하면 선풍기를 얘기합니다. 앞에 electric 이건 뺄게요 일단.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선풍기 좀 켜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지금 오늘이 아니고요.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얘기해 보시고요. 기억 안 나면 또 복습하면 되죠. 저희 수업은 무한대 복습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Would you turn the fan? 네, 물론 can you나 will you나 could you를 사용하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올바른 정답이에요. 일단 will you를 사용하면요, 어떤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조동사 과거 형태는 뒤로 한 발짝 뺀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해줄 수 있어? 라고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우리도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것보다 혹시 그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 가능성을 낮추면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would you? would you? 요 말에서 약간 이 감정을 한번 살려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turn on the fan이 나왔거든요. 선풍기, 에어컨, 가스, 뭐 히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는요, turn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켜고 끄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그리고 올리다라고 하면 turn up, turn down, turn up, down, on, off. 이거 4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을 올리다, turn up the music, 음악 볼륨을 올리라는 게 되고요. 뭐 히터를 끄다,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 한번 다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 가정기구 몇 개 배울 거니까 이거 바라보면서 얘기해 보셔도 괜찮아요. 뭐 혼잣말로 would you turn on the TV? Would you turn off the TV? 이렇게 혼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하면 되니까 혼자 이렇게 막 연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너무 심심할 때는 가끔 하거든요. 혼자서 Could you turn on the TV? Yes. 네, 약간 아무도 없을 때 하면 괜찮아요. 자, Would you turn on the fan? 선풍기 좀 켜주시겠어요? 선풍기는 fan. fan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에어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 콩글리시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컨, 에어컨. 약간 영어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대요. air conditioner. 강세는 conditioner. air conditioner. 이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air conditioner. 이게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air conditioner. 에어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장 볼게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에어컨이 작동 안 하는데? 네, 진짜 더운 여름이라면 진짜 큰일 난 거겠죠. 저번에 한번 고장나서 안 켜고 살아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때 에어컨 있다고 또 선풍기도 치워버렸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영어로 한다면 The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자, 여기 working이 나왔는데요. work라고 하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되고요. 기계 입장에서는 작동하는 게 돼요. 네, 걔네들이 일하는 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sn't working. 진행형으로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요. air conditioner. air.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the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말씀하시다 보면 발음이 훨씬 편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는 보통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요, 다 발음 편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와 주신다면 나중에 얘기하는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The air conditioner. 그 에어컨. 우리 둘 다 아는 그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isn't working. 지금 작동 안 해요. 뭐 전화를 해도 되겠죠?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지금 에어컨 작동 안 해. 뭐 기사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혼잣말로 어떻게 the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얘기해야겠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아니고 뭐라고요? air conditioner.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면요. 소파는 영어로 sofa.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소보다는요. so. 이 S 사운드가 약간 뱀이 기어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sofa. 이렇게 살짝 오버하는 느낌만 줘도 네,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뭐 소파는 우리가 맨날 앉는 거니까 네, 뭐 머릿속에 갑자기 이거 소파가 뭐지?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소파가 아니죠? sofa. 한번 이렇게 뭔가 강렬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어저께 내 침대를 누가 사용하고 있거나 손님 오셔서 잤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막 안 좋은 게 막 벌레 같은 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이 유럽 가시는 분들 막 저기 싼 숙소 묵으면 막 배드버그 같은 거 bedbug. 네, 배드버그라고 하면 안 되죠. 습관적으로 bedbug. 네, 이 침대에 나오는 벌레들 같은 거 있는 경우는 나 침대에서 자야만 했어 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had to sleep on the sofa. 가장 먼저 I had to sleep. 저는 had to를 사용했어요. have to가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 이거를 과거로 돌리면 had to가 됩니다. I had to sleep. 나는 자야만 했어요. 저는 잠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네, 과거에 반드시 해야 됐던 거. 만약 침대가 없거나 고장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소파에서 잘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on the sofa. 이 on은 접촉의 느낌을 가진 전치사.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혹은 소파에서 잔다면 이 소파에 이렇게 접촉해서 위에서 자겠죠. 그래서 접촉한 느낌 on을 사용해서 on the sofa. on the sofa. 그래서 나중에 뭐 I left my cell phone on the table. 이것도 on을 사용했어요. I left my cell phone. 저는 제 스마트폰 아니고 핸드폰이죠. 제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어디죠? on the table. on을 사용해서 접촉해서 책상 위에 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오늘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따라해보고요. 또 만나면 또 얘기해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리모컨 아니죠. remote control. 이 remote라고 하면 원격으로 하는 거죠.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이게 바로 리모컨이잖아요. 자, 리모컨 아니죠.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이게 바로 리모컨입니다. 에어컨, 리모컨 이 두 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콩글리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리모컨을 찾을 수가 없어. 리모컨 어딨지? 야, 어딘지 봤어? 나 리모컨 못 찾겠어. 영어로 바꿔볼게요. I can't find the remote control. I can't find. can't. T 사운드 붙여도 되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안 들리니까 강세를 주시고 표정을 약간 못 찾겠다는 표정. I can't find. I can't find. 제게 기본입니다. 너무 I can't find 이렇게 들어가면요. 지금 찾았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I can't find. 강세, 표정.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remote control. 리모컨이 아니고 멜로디 같이 탈게요. remote control. 리모컨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나중에 리모컨 대신 cell phone, my book, 혹은 my clock, my watch 뭐 내가 아는 단어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I can't find my remote control. my를 사용해 줘도 괜찮고요. 더는 서로가 아는 그것이죠. 뭐 리모컨 하나밖에 없다면 이거 당연히 그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내 거야 라고 하면 뭐 my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시어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선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 이거는 아까는 우주를 배웠지만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마음껏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선풍기는 아까 배웠고요. 끄다, 켜다, 끄다, 올리다, 낮추다 다시 해볼게요. 올리다, turn up, 낮추다, turn down,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여기 맞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한번 혼잣말 중얼중얼 걸어보면서 댓글도 한번 중얼거리면서 달면 이게 바로 아웃풋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작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무시는 침실, 그 침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복습하기도 편할 거고요. 네,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더라, 이 베개가 이러면 나중에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들 저랑 같이 공부해 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게 문장 만드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침대라는 표현이죠. 침대는 bed. 아주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게요. bed, bed. 너무 bed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라는 게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ed, no, bed, bed. 완벽한 발음 이런 거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요.
기본적으로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노래하듯이 이 약간의 멜로디만 만들어 주셔도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진짜 발음이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 그냥 여행하고 그냥 뭐 가볍게 영어로 그냥 대화할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한다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거, bad, 이것만 해주세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자, 그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는데 몸을 가볍게, 자, 어깨 힘 빼시고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He is making the bed. He is making the b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bed는요, 침대를 얘기하는데요. make the bed.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침대를 정리하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이렇게 막 정리하죠. 저도 원래는 잘 안 했는데 계속 이게 자기계발 영상 보다 보니까 또 책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거는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이다. 네, 작은 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정리를 했는데 아까 누워서 좀 다시 지저분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 영어 공부 뭐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하는 것보다 몸에 힘을 풀고 재미있게 즐기듯이 매일 강의를 듣는다. 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 그냥 make the bed가 아니고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He is making the bed. 그래서 어떤 뭐 철수란 애가 있는데, 야, 지금 철수 뭐 하고 있어? 철수 어디 간 거야? 걔 지금 침대 정리하고 있어. He is making the bed. He is making the bed. 이렇게 문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있는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조그맣게 뭐 책 같은 거 올려두거나 이렇게 차 같은 거 올려두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bedside table, bedside 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셔도 상대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뭐 침대 옆 탁자라고 한다면 bedside table. 요 그림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어. Where is my cell phone? I can't find my cell phone. 혼자 이렇게 막 이 핸드폰 못 찾아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면 옆에서 야, 그거 침대 옆에 탁자 위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거 우리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문장 정도는 딱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t's on the bedside table.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어딘가에 접촉해서 있을 때는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이블 위에 있다, 의자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는 거는 접촉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접촉하면 on입니다. 그래서 on the bedside table. It is, 그것은 뭐뭐입니다. on the bedside table. 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구나 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막 움직이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볍게 비동사 it is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하면요. It is on the bedside table. It is on the bedside table. 네,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마치 실제 상황인 듯이 얘기해 보시면 좋은데요. 막 혼자 상황 해보는 겁니다. Where is my cell phone? It's on the bedside table. 뭐 이렇게 혼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다, 쉽다라고 머릿속 계속해서 한번 머릿속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개. 침대가 있으면 침대 위에는 우리가 베개가 있겠죠. 영어로 하면 pillow, pillow. 이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베개입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어떤 베개가 네 것이니? 베개가 이렇게 2개, 3개 막 여러 개 있으면 야, 어떤 게 네 거야? 그거 네가 베고 내가 이걸로 베고 잘게. 이렇게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남의 침대에서 잘 일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혹은 베개 막 잠깐 빌려줘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게 네 거야? 자, 이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르게 단어 바꿔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Which pillow is yours? which라고 하면 어느 것, 어떤 것, 이렇게 2, 3, 4개 이런 거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고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which 다음에 어떤 대상이 보통 나옵니다. which pillow, which pillow.
어떤 베개 is yours. you는 너, your은 너의 것이라고 하면 yours. 이건 뭐 your pillow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베개가 네 것이니 which pillow is yours. 한번 더 해볼까요? Which pillow is yours? 어떤 베개가 네 거야? Which smartphone is yours? Which book is yours? 단어 바꿔서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엔요. blanket. 이불이나 담요를 의미하는데요. 요거는 침실에 있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뭐 담요 같은 거 우리 받잖아요. 특히 이제 장거리 가면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괜히 저는 이 담요가 이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 여행을 가서 그런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담요가 마냥 반갑진 않겠죠. 아, 또 받았어.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아직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blanket, 이불이나 담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몽글몽글해 보이는 담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담요가 한 장으로 부족하다, 춥다 라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요청해도 되거든요. 네, 저는 소심해서 얘기해 본 적 잘 없고요. 그 다음 뭐 하나로도 일단 충분하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뭐 물을 쏟았거나 위급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Can I have another blanket? 일단 can I have라는 패턴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는 게 have가 뭔가를 가지다, 받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can I have랑 can I get 이거 두 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I get이나 can I have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저 책 하나 받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고 싶거나 물건을 사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혼잣말, 습관처럼 can I have 한 다음에 생각하면서 원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can I have까지만 나오면 상대방은 주문받을 준비 딱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것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주세요의 약간 공손한 느낌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can I have 다음에 그냥 blanket이 아니고 another blanket. another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이 another blanket 이게 되는 거죠. Can I have another blanket? Can I have another blanket? 이렇게 넣어주시면 담요 다른 거 하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외워뒀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한번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dresser. 저는 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화장대가 바로 dresser. dresser. 저도 아마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침실에 아마 이렇게 갖춰져 있겠죠? dresser. 벌써부터 외워둬야겠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는 거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꼭 마주칠 거니까 dresser 꼭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 화장대 어디서 샀어? 이거는 상대방이 좀 좋은 거 샀을 때, 야, 그거 예쁘다.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꼭 화장대가 아니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자, get은 뭔가를 얻다, 받다, 사다라는 느낌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야,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산 거야? 다 됩니다.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한 거예요? Get the dresser. 그 화장대를 산 거예요 라고 묻고 있죠.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보통 뭐 놀릴 때도 사용하긴 하지만 놀릴 때보다는 칭찬할 때 That is a beautiful dresser.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런 칭찬 표현들 많거든요. I like that. I love it. That is beautiful. 이런 거 한번 약간 양념처럼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혹은 뭐 이런 화장대까지 구경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입지 않지만 이 드레스라고 하면 원피스나 이런 거 많이 표현하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입고 왔어요. Wow, beautiful dress. Where did you get the dress? 이런 식으로 한번 칭찬해 보는 거죠. 칭찬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사람의 이런 뭔가 옷이나 뭐 스타일 같은 거 칭찬하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 제가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이 없다 라고 하면 이런 칭찬 몇 가지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Where did you get the?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요. wardrobe. 네, 이거는 옷장입니다. 아마 옷장은 뭐 남녀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wardrobe. 꼭 이렇게 막 멋진 옷장이 아니고 가벼운 조그마한 거라도 옷장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옷을 보관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wardrobe. 옷장은 wardrobe. 문장 만들면 우리는 옷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뭐 우리가 뭐 한 2명 저와 딴 사람 이렇게 같이 사는데 옷장이 없어서 이렇게 막 바닥에 옷을 이렇게 막 쌓아둔다면 야 우리 옷장 필요해 라고 하겠죠. 영어로 바꾸면 We need a wardrobe. 우리 필요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We need a 어를 사용해서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정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 We need a wardrobe. 우리 옷장 필요해. We need a dresser. We need a bed.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하면 I need a. 그들이 필요하면 they need a. 이렇게 뭐 주어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We need a wardrobe. 이거는 땡땡 주어 사용해서 I need a, we need a.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옷장 바라보면서 wardrobe. 저는 여기 있거든요. 지금 wardrobe. 나중에 정 헷갈리면 저도 가끔씩 이게 이 단어가 헷갈리더라고요. 포스트잇에 여기 써서 한번 붙여놔야겠어요. 그리고 옷 입을 때마다 this is my wardrobe.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포스트잇 붙여서 외울 때까지 붙여놓기. 나중에 확실하게 외워지면 떼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이는 조명들. 이거를 light. light 아니죠? light. 어떤 불빛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요거 조명이나 전등 같은 것도 가볍게 ligh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적 있거든요. 탁 꺼질 적. 갑자기 전등 꺼졌어. 이 불빛이 꺼졌는데? 라고 한다면 The light suddenly went out. 제가 여러분들이 사물을 주어로 한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장이 복잡해 보일 때는 그냥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전등 쟤를 한번 주인공으로 삼아서 문장 만들어 볼까? 이 전등을 한번 의나 사람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The light, 저 전등이 suddenly, 갑자기 went out. 이 go out이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는 거. 이것도 갑자기 확 나가버린다. 뭐 전등 이렇게 나 이제 일 안 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어색하지만 이 영어로서는 그렇게 어색하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가 진짜 힘들다. 사물을 주어로 간단하게 끝나네.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The light suddenly went out. The light suddenly went out. 간단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물론 이게 막 바로 나오는 게 간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막 내가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짧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는 겁니다. 영어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면 다이어트 하는 거.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인풋을 많이 쌓고 아웃풋을 많이 얘기해 보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 막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하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베개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패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베개를 약간 담요를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습한 다음에 다시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이게 첫 번째 아웃풋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